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칸 24살 차주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022년식 렉스턴 스포츠칸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이 어느 정도에 위치한 트림인가요? 딱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은 썬루프랑 커튼 에어백 빼고는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처음에 길들이게 했었을 때는 13까지도 나왔었고요. 평상시에는 고속주행을 하면 한 10에서 12 정도 나오고 시내주행이나 차가 막히면은 8, 9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차량은 4천만 원 정도 줬고요. 1천만 원 정도는 선수금으로 넣고 네. 나머지 3천만 원은 쌍용 할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월 납입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60개월로 끊어서 할부금만 한 50만 원 정도 나오고 주유비나 그렇게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연비가 좋긴 한데 평상시에 이 차량을 좀 많이 타시나 봐요. 출퇴근 거리가 한 30-40km 정도 돼서 하루에 한 80km 정도씩 타고 주말에도 캠핑 다니거나 그럴 때도 많이 타서 유류비를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비가 거의 월 납입금에 가깝게. 그러면 선납을 1,000만 원 넣고 나머지 60개월 할부로 진행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제가 지금 나이가 24살인데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화물차이기도 하니까 화물 경력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전에는 다 승용차를 타가지고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연령대가 낮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요게 적재 공간이 전에 모델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적재 공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적재 공간 말고 이 실내 공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내 공간도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가 되게 좁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요것도 지금 뒷자리가 15도 각도를 넘긴 거거든요. 뒤에 산을 태워도 뭐 그렇게 좁다고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실내 거주성도 좋고 네네, 적재 맞아요. 공간도 좋고, 이어서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픽업 트럭인데 요 아날로그 계기판이 네. 아니고 요게 다 전자식 계기판이더라고요. 전자식 계기판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가 프레스티지라서 전자식 계기판인가요? 아니면은 기본으로 모든 트림에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나요? 정확하진 않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가장 밑에 모델은 아날로그로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자식 클러스터가 들어갔다. 그럼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쌍용 사시는 분들이면 거의 다 사륜을 보고 사시는데 요게 사륜도 옵션입니다. 옵션도 200만 원 넣고 해야 되는 옵션이라서 전에 테라칸을 탈 때는 모래밭이나 들어가면 빠지기 십상이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천 쪽으로 노지 캠핑을 갔었는데요. 텐트 치는 장소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차량이 되게 많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니까 이미 2대 차량이 빠져 있더라고요. 스포티지 한 대 있었었고 한 대는 쉐보레 트래버스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또 하려고 뒤에 네. 슬링바랑 샤크를 다 들고 다녀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뺐는데 트래버스가 차량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트래버스는 못 빼주고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차주님이 직접 그분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차량의 사륜 성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차들은 빠졌는데 차주님께서 구해줄 정도는 되니까.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저는 버튼식이거나 이런 다이얼식을 되게 싫어해서 네. 기아 봉이 있는 게 좋아서 요거는 그래도 계속 기아 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올리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냥. 네. 이렇게 운전하는 거를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장점 또 있나요? 이 차량이 그래도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느끼는 게 이 차를 사기 전에 지프 픽업 트럭이나 콜로라도, 포드의 레인저도 가고 그랬었는데 다 돈이 한 6천, 7천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얘는 그래도 옵션을 적게 넣으면은 3천만 원대 중반대로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픽업 트럭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국산차고 네. 가성비가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가로수 트럭커 분이 얘기하셨던 건데 옆에 있는 사이드 바를 스타렉스 걸로 끼신다고 그러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튜닝 하셨다고. 네, 순정으로 나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는 요바가 생긴 거예요. 운정석 쪽에 추가 요금 없이. 네, 추가 요금 없이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옛날 쌍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는 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요거는 브레이크가 되게 잘 들고 피드백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쌍용이 그래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객들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네요. 개선을 했네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키라고 생각합니다. 키가 여기 있는데 폴딩 키를 주더라고요. 요즘 차인데도 폴딩 키를 줘가지고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쁘게 나오는데 키가 디자인이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키를 꼽아서 돌리는 건 또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키가 차량이 방전 나면은 차 문을 여는 용도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요즘은 또 히든으로 이렇게 숨겨놓는 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그냥 뚝 누르면 나오니까.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또 이것도 장점이기도 하지만 차가 너무 깁니다. 폭도 너무 넓고 아파트나 주차 공간이 널널한 곳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시면 되겠지만 주택가나 네. 이런 데 사시면 주차가 진짜 전쟁이거든요. 저도 주차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 때 주차에 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라운드뷰까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주차 칸 자체가 애초에 이 차량과는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크니까 오는 단점.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은데요. 미션이 되게 굼뜹니다. 좀 밟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변속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갔다가 넘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변속 충격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답답함을 느끼는군요. 변속이 느리니까. 아이신 6단 미션이 들어갔다가 들어왔는데 6단을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해도 6단까지는 안 가요? 네, 6단까지는 안 갑니다. 그게 몇 킬로 정도였죠? 130, 40 가면은 이제 네. 5단에서 물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밟으면 RPM만 올라갑니다. 세팅이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센터 가보신 적 있나요? 아직 센터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미션에 문제일까봐 미션이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요즘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뒤에 진칸에 카바를 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아직 카바를 안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거기다 자꾸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제가 또 진칸을 다 확인하고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걸 타고 출근을 하면은 뒤에서 이제 검은 비닐봉다리가 막 계속 돌아요.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경우에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좀 너무하다.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쓰레기 던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양심 없다, 이거는. 픽업 트럭에다가 쓰레기 던지시는 분들 절대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블랙박스로 일일이 확인하셔서 신고해버리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애프터마켓 제품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쌍용이 진칸이나 커버나 요 롤바 같은 것도 다 애프터마켓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프리스티지를 하면은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탈 때마다 켜야 됩니다. 상시가 아니고요? 네, 시동 껐다가 하면은 이게 또 꺼져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켜줘야 되는 네, 거예요? 전원을 켜고 핸드폰을 올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패키지에 들어가는 건데요.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얘가 시동을 키면은 나오고 시동을 끄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끔 시동을 껐는데도 안 내려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아, 얘가 얘가 안 들어가고 올라와 있는 거예요? 차량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얘가 안 들어가고 이러면은 아, 그쵸.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그래도 차가 크니까 우아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실버층 차량이다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버층. 네, 실버층. 젊은 애들이 이거를 탄다고 하면은 되게 오 신기하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신기하게 뭐야? 네,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친구들도 왜 네. 이렇게 큰 차를 사냐라고도 하더라고요. 제 나이 때에는 다 뭐 셀토스나 아반떼 이런 경우는 많이 사긴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를 샀냐 했는데 저는 캠핑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차량이 최고죠. 그리고 이 차량만의 뭔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차량을 타시는 걸 것 같은데 얘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픽업 트럭이 또 남자의 차이지 않습니까? 아, 남자? 네, 제가 좀 이래도 좀 네. 남자다운 걸 많이 좋아해서 어이, 뭐 제가 이래도 뭐 어딨어요. 뭐 남자는 다 똑같은 남자인데. 남성스러운 차, 네. 남자다운 차라고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가장 크게는 콜로라도를 되게 많이 구매했었습니다. 5, 600만 원 정도 더 주면 이제 콜로라도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콜로라도를 보긴 봤었는데 이제 콜로라도가 휘발유지 않습니까? 그쵸. 휘발유고 3.6이라서 저는 출퇴근도 같이 할 차를 찾고 있어서 거리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디젤 치고는 좀 많이 정숙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탔었을 때 디젤차 치고는 되게 정숙을 해서 보니까 이 앞에 본네트도 열어보고 그러니까 고무 몰딩이나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전에 쌍용차들보다도. 그래도 좀 앞쪽에 방음 처리하는 건 또 신경 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숙한 편인 것 같아요. 진동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면 또 빠르게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 있나요? 단점으로 얘기가 또 갈 것 같은데요. 네. 옆에 플라스틱 가니쉬가 들어갑니다. 요게 피스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본드로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다 가니쉬가 좀 떠있길래 아 네.
이게 피스가 덜 박혔나 보다 확인하고 들어봤더니 안에 본드가 칠해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옵션이거든요. 아, 옵션이 있네, 네. 심지어. 그리고 저희가 차량을 처음 샀었을 때 색상에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을 타고 있는데 빨간색을 처음에 봤을 때 순정 상태에서는 그릴도 그냥 실버, 은색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많이들 타는 그린색으로 가려 했는데 딜러분께서 그릴이랑 천장에 있는 레일이랑 이런 거 다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만족스럽습니다. 아, 처음에 또 은색이어가지고 살짝 아쉬웠는데 네. 그걸 또 딜러분께서 다 처리를 해주셨군요. 네. 빨간색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스포츠카하고 픽업 트럭은 빨간색이 허용이 되는 차량이라고 아, 어디서 들으셨나요? 딜러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딜러분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이 차량을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쌍용 인수권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사가 큰 문제인데 전 그렇게 걱정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차량이 단종이 되면은 7, 8년 동안은 계속 부품 생산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걱정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 네. 없다. 그리고 또 참고해야 될 거 있을까요? 가닛이나 이런 마감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민하시다 그러시면은 번거로워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살짝 테슬라 차량 사는 것처럼 속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네,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천하는 이유와 아닌 이유 어떤 거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수목적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차를 진짜 써야 되는 목적이 있으면은 진짜 추천을 드리는 차고요. 그냥 출퇴근만 하고 드라이브만 하겠다 이러면은 추천을 드리지 않는 차. 데일리카로 타시는 입장이잖아요. 네. 데일리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여유로우신 분들은 세컨카로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디 놀러 갈 때만 타는 용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쌍용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꺼려들 하시더라고요. 쌍용 곧 망한다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도 사륜을 처음 만든 회사가 쌍용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원조 사륜이고 픽업트럭 시장을 개척한 쌍용이지 않습니까? 국산에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계속 이어나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쌍용 파이팅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는데요. 네. 쌍용 차를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지금 아버님 차가 투리스모를 끌고 계세요.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카니발 같은 RV로 네. 알고 있는데 RV 중에는 사륜 들어간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유일한 선택사항은 투리스모였는데 저는 사륜이 없으면 이제 차를 못 탈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여서 네. 사륜이 그래도 잘 되는 데가 쌍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쌍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픽업차를 치고는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도 픽업 치고는 옵션이 많다. 그러면 어차피 옵션 설명을 좀 안 해주셨어요 아까. 이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는 스마트 드라이빙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1, 2가로 나눠져 있는데 2 같은 경우에는 차선 유지 보조 장치나 차선을 밟으면 이렇게 우는 장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번에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 뷰나 이런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화질도 되게 좋고요. 전에 소오토바님 유튜브를 봤는데 후진을 넣으면 한 3초 4초 있다. 네, 맞아요. 네. 딜레이가 좀 있다고.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딜레이가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오, 그러네요. 바로 뜨네요. 개선됐다고 보면 네.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소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